자, 그러면은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웰다잉이 제작이 되면 웰다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내가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좀 품위 있게, 품격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게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결국 웰다잉법입니다. 이게 공식 명칭으로는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에 대한 임종 과정이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130-135로 2018년 2월 4일 날 처음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법이 일명 웰다잉법이라고 합니다. 약칭 연명결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 웰다잉법이 이제 제정되기까지는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유명합니다. 97년도에 12월 달에 어떤 환자가 보호자 없이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급한 환자다 보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내 부종으로 인해서 뭐 시간을 다투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보호자인 부인이 와서 왜 내가 허락도 없이 수술을 했냐고, 우리 형편으로서 도저히 이 수술할 수 있는 이 경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퇴원시키달라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만약에 퇴원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도저히 자기들은 병원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퇴원시키달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 의사들은 우리가 사망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각서를 쓰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 간호사를 앰뷸런스에 태워서 집에 가서 퇴원을 시켜서 그 산소호흡기를 떼자 5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환자가 사망하고 나니까 이 장례비 보조나 이걸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러 가니까 그 신고가 안 되는 거죠. 이분이 사망 진단서가 안 나오니까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변사가 되는 거죠. 변사 처리가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검사의 지시가 없으면 장례도 못 치거든요. 그렇게 그까지 그랬으면 마무리가 됐을 텐데, 자기 옳게 되는 그 시누이죠. 옳게가 시누이죠. 시누이가 그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형사사건이 돼서 그 아내는 억지로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우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허락했던 그러한 전공의하고 그 의사 선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한 종범이 돼서 1년 6개월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례가 되니까 딴 데 병원에서는 일절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퇴원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또 사건이 보람의 병원 사례라 해갖고 97년도 12월에 보람의 중환자실에 후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 환자가 김할머니 사건인데 2008년도에 12월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 김할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의미한 연장을 더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냈어요. 도저히 소생할 수 있는데 무의미한 연장을 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2009년도 5월 20일 날 대법원에서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존엄사라고 했죠. 존엄사라 해가지고 이 판단이 계속 건수매다 이것을 허락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법원도 오히려 법이 정해지면 하겠다 해서 이 사례가 돼가지고 웰다잉법이 제정돼가는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23일 날 이 할머니를 퇴원을 시켰는데 이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도 스스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201일 동안에 생존을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총 의식이 불명되고 나서는 690일, 그리고 거의 2년 가까이 아닙니까? 이러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웰다잉법이 2017년도 7월 24일 날 우리가 제정이 되고 우리가
18년 2월 4일 날 전명 시행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부과한 게 우리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한경기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법정 스님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본을 보이시면서 연장을 해가지 않은 것이 계기가 돼서 존엄사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 법이 제정되면서 일명 웰다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면 존엄사가 있고 또 우리가 안락사가 있습니다. 이 존엄사라는 것은 우리가 연명하기 위해서 영양분이나 이러한 부분 다 공급을 합니다. 아름답게 그걸 합니다. 단 우리 사전연맹으로 의향서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희생이 될 가망성이 없다고 어르신이 판단할 때에 우리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게 사전연맹으로 의향서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 산소호흡기를 안 꽂겠다, 항암치료를 안 하겠다, 이러한 4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그것이고요. 안락사는 약을 통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주사를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영국의 생태자 104살 되는 그런 생물학자가 안락사하는 게 텔레비전에 나와 굉장히 그걸 했죠. 그런데 이제 약물을 주면 본인이 옆에 놔두면 본인이 직접 찌르서 약물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것을 우리 안락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풍문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동남아에서는 제일 많이 안락사를 신청을 해놨다고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우리 참다운 의미는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다가 우리 죽음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을 잘 맞이한다는 뭐냐?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가 돼야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한다. 즉 우리가 품격 있는 그러한 품이 있는 죽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름다운 죽음이 되고 품 있는 죽음을 하려면 이제 내가 나누고 생명 좀 주고 나누면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용서하고 우리가 일반 그런 부분들을 나눔과 베품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올 때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 품 있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웰다잉이라는 것은 죽음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임사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의 편점에서 삶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웰다잉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기본적인 모든 인문학의 기본이 되는 게 웰다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로 이야기를 했던 죽음 아니고 철학이 없다는 것처럼 모든 인문학 기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웰다잉에 대한 영역들은 일반 건강, 행복, 죽음에 대한 또 소외감, 소통, 호스피스, 법률, 우리가 그 상속이나 유언이라든가 내 성찰을 하고 그래서 상식시유, 심리적 그런 시험이들, 상장례 문화, 그리고 약식으로 근사 체험까지 하는, 그리고 마무리해가는 유언장도 작성하고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우리 웰다잉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요? 100세 시대 다 인정하시죠? 100세 다 인정하죠, 그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할 때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 체빈 사망 연령이 90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적어도 30년, 40년 더 사셔야 될 텐데 이 30, 40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가 크게 의미 있는 얘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어디 가면은 항상 제가 이 후연은 노인을 고백에 대해서 항상 들어보는데 참 의미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외국 얼굴이 나왔지만은 외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호수대학을 설립하는 24년 동안 총장까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식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65세에 퇴직을 해서 막상 95세가 돼서 돌이켜보니까 30년 내 인생의 3분의 1인데 내가 이까지 살 수 있다면, 내가 90다시인데도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는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무님을 살아야 되겠네. 이래 95세에 의학을 공부한다. 그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 내가 150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의학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의학 공부가 중요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문을 하죠. 백세 시대, 백세에 산다면 축복일까? 재앙일까? 지금 멋지죠? 아브라함 모델입니다. 올해 66살, 66살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잘 빠졌다 그러면 폐가 되나요? 열심하죠. 일본에 있던 지금 현재 생존한 최장수 할머니입니다. 지금 이거 인증서를 받은 거죠. 원래 인증서를 받았는데 116세예요. 지금 이분은 모반다 비는 하바시 인도네시아 총리 96세 인도네시아 총리인데 이제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참 사임한다고 하는데 사임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시죠? 김영석 교수님 100세 되는데도 아직까지 강의를 하시면 열심히 삽니다. 오늘 뭐 송혜 선생님은 너무 잘 알 거고요. 지금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 67, 7다 나는 다 살았다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40세 이하는 우리가 전반적인 하지만 40 넘으시면은 우리가 후반전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83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연장전 정도 되겠죠. 우리가 기대 수명을 따지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 대체적으로 후반전을 우리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후반전이니까 내 인생에 대해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고 내려놨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다음 날이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옛날도 미래도 아닌 이 순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앞으로 해갈 것이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모습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어제 아래 한 달 전, 1년 전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 왔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는 우리의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서 우리 모습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서 내가 머무는 자리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이 영역 부분인데요. 멸당에서는 내가 이 영역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대한 준비, 몸에 대한 준비, 법률적인 준비, 후회 없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항목마다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차시가 갈 때 주제별로 되겠습니다만 오늘 총괄적으로 이야기 드린다고 했으니까 정말 몸에 대한 준비는 우리 건강을 어떻게 건강을 살아야 되죠. 건강에 뭐니 하더라도 뭐 뭐니가 있어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후의 만성질환에 제일 하면 우리가 투구나 걸리게 되죠. 지금 개인적 치매 때문에 많이 하는데 치매나 뇌졸중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예방을 하고 안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 3대 질환 하도록 미리 예방을 하시고 나중에 건강 강의나 이럴 때 잘 기억하시다가 내가 실천을 해서 예방을 미리 하십시오. 아까 이야기 사전 노력을 이것은 다 작성을 하십시오. 이거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미리 다 작성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이라든가 일반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몸에 대한 준비는 우리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자. 이게 이제 우리 멸당인 교육협회 본원의 캐치프레이인데요. 슬로건인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제일 운동에 좋은 것은 걷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한 캐치프레이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니자. 매일 30분씩 걷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이라든가 또한 사전 장례 내가 죽고 나면은 갑자기 그거 하거나 자녀들이 둘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은 장례 사전 계획서도 미리 작성해놓으면 내가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하고 내가 가졌던 통장, 내가 가졌던 모든 걸 기록을 해놓는 그런 계획서를 사전 장례 의약서를 다 좀 한번 작성을 해보는 그런 게 있고 마지막에 작성하는 시간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의 준비는 딴 걸 먹고 하더라도 제일 기본적으로 내 속에 끼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정말 저 때려 죽을 것만 정말 저 자식이 빨리 죽을 것만 정말 외수 같은 이런 마음에 끼는 사람들 있죠. 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시라. 내가 그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항상 끼가 오히려 나한테 불편하거든. 그걸 다 용서하고 원망 이런 걸 다 내려놨고 내 자신에 있는 또 내가 마음에 빛이 있는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부분이 갚는 부분이 마음에 대한 준비가 오히려 몸에 대한 준비보다 훨씬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됐을 때 정말 마음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나눔과 베품과 배려를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비운 만큼 그걸 채울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을 성찰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은 그런 부분에 나눔과 배움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부분들 또한 제일 상처, 배우자와 이별하는 게 참 큰 상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헤어지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함께 또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치유를 해갈 것이냐 그러한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원망과 이런 부분들을 용서하고 다 내려놓을 때 우리 그 마음으로서 나눔과 실천을 하면서 치워가면 보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백세 시대에 사는 때 우리가 노후를 나중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돈만 있고 내가 건강만 하자고 노후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40년, 50년 살아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봉사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균형 있게 해갈 때 노후가 잘 준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참 우리 또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사랑하면 얘기 참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밑을 감다고 조금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습관이 버릴 수 있으니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입에 들면서 부부간이나 자식간이나 주위 사람의 친한 사람과의 이러한 말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멜라이 한다면 좀 실천해가는 그런 것 때 우리가 그 분위기도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준비에서는 우리가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유언장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법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내 주위에 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거는 옛날 속담이죠.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니까 알아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언장 작성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사전 장례 의향서 어떻게 내게는 부고는 어떻게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사전에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놓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큰 방함이 없이 잘 이루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후회 없는 삶은요 대인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사이 고독사가 갖고 하는데요 대인관계를 좀 원만하게 할 때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의 종단 연구, 인생의 대학생에서부터 노년까지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생활하면 인생적인 삶을 종단 연구 75년 한 게 그랜트 연구라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의 조건의 7가지 이야기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인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행복이 뭐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공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회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젊었을 때 정말 꿈을 꿨는데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버킷리스트 작성을 한다는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 이러한 것들을 이것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조건이나 관계없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전부 적어 보십시오.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걸 적어서 하나하나 꺼가면서 해보면은 우리가 후회 없는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노인 자살률 우리나라가 OECD에 거의 3.5배, 4배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냐고 내가 혼자 이렇게 이어가갖고 무의미하니까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웰다잉 하시는 분들은 그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표를 보고요.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으면 항상 하는 분들은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큰 나타나죠. 어떤 게 좀 다를까요? 모습이 참 다른 모습이죠. 이분 인상이 어떠나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분과 여기에 있는 이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보는데도 완전히 그죠? 이분들은 뭐 그저 불만이 있는지 안 주는 거 위에 사람들 그들 족박수 치고 적어왔는데 아주 왜 불편이 마음이 탁하는 거. 우리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달렸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쁘게 박수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삶이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조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예, 여기서는 박수도 크게 치시고 이 건강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비록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박수 딱 치면 제가 더 힘이나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멋진 모습이 되고 이런 분이 이렇게 되게 하기를 저는 원하면서 하는데 잘 돼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삶의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가려 들어가는 이런 체험들을 하자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임상 체험이지만 이게 전체 웰다잉하고는 좀 다른 한 부분, 조그만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죽는 것도 사는 것처럼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설거지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뒷모습이 깔끔해야 지켜오는 사람한테 뭐라도 하나 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영쟁이 유시라는 그러한 연극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 굉장히 그렇죠. 죽는 것도 죽음과 삶 같은 건데 우리의 목표를 계획,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의미 있는 대사잖아요. 상차림과 설거지. 별걸 아니지만은 상차림 설거지를 깨끗이 한다는 것. 우리가 머무르던 자리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한다는 것을 의미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컨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자, 컨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마지막 순간에 오라게 될 것. 그것은 지금 하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배를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사모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되면 그것을 지금 하라. 예, 히브리서 노스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now in the here, 지금 여기서 미루지 말고 나중에 뭐 해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후회할 일을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후회할 일이 아니라 지금 생각나시면 오늘 이 강좌를 마치고 바로 찾아가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유명한 우리 묘비명이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번하다시오. 우리 여러분들의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물쭈물 하다가 후에 이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내 삶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그의 인생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세요.